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 제할 남스 어프로치 동탄 바르본 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천장관절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목 보시면은 천장관절 통증은 과연 천장관절의 문제일까? 입니다.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저도 이제 과거에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천장관절 관련된 치료는 모든 근육들의 치료를 다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자체는 틀린 건 아닙니다. 맞긴 맞는데, 이제 통증에 대한 발생 기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좀 뒤집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그 당시에는 천장관절 통증은 천장관절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도 보시고 이제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는지도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의문은 뭐냐면 이제 천장관절이라는 관절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그래서 엄청 사이즈가 큰 관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뭐 골반에 천골과 장골이 있고 상당히 큰 뼈의 결합으로 해서 만들어진 관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이즈가 되게 커요. 그리고 관절의 움직임을 보면 관절 자체는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안적으로 볼 정도로, 우리 팔꿈치를 저보다 피면 육안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움직임이 크냐? 절대 안 커요. 거의 뭐 병적으로 움직여도 뭐 6도면 거의 병적이라고 할 정도로 각도가 되게 작습니다. 거의 0. 몇 도 정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거의 작다, 엄청 작다. 근데 안 움직이지는 않는다. 네,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정말 작은 관절이에요. 그리고 그 골반에 붙는 관절이기 때문에 여러 근육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합니다. 뭐 이상근도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둔근도 또 붙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다 연관된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움직임 자체도 너무 작고, 근데 관절 자체는 엄청 큰 뼈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사이즈도 커요. 그다음에 근육도 큰 근육도 많이 붙고, 그러니까 관절 자체의 안정성으로 따지면 엄청 탄탄한 튼튼한 관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관절이 통증을 일으킬까? 이죠. 그래서 저도 의문이거든요. 의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의문이 좀 많이 풀렸는데, 일단 천장관절의 위치가 아픈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천장관절 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여기 이 관절에 문제가 생길 정도면 강한 외상, 강한 충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일상생활 하면서 여기 관절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절 쪽의 문제로 이런 통증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드물 것 같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외상이 없어요. 근데 천장관절 부위에 통증 일으키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에 대한 발생 기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지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부학적인 걸 아셔야 되는데, 뒤에서 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는 천골이 있고요. 바깥쪽에는 장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천장관절이에요. 그런데 천장관절만 보지 마시고 심부등근에서 나오는 신경가닥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경이 4개가 나오거든요. 1번이 다리로 뻗는 자골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허벅지 안쪽 뒤쪽으로 뻗는 후대퇴 피부신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꼬리뼈랑 생식기로 가는 회음부신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위쪽으로 가는 신경이거든요. 둔부신경이 있어요. 근데 둔부신경의 안쪽으로 가는 신경가닥이 천장관절로 갑니다. 저는 심부등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안쪽으로 하는 신경에 대한 자극 증상 때문에 천장관절 부위가 아픈 게 아닌가라고 좀 강력하게 의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병원 치료를 했을 때 천장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 골반 안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싹 어떻게 보면 증가해요. 운동 부하가 안 맞으면. 그 다음에 운동 부하를 낮춰버리면 그 통증이 더 줍니다. 그리고 심부등근 풀고 신경가동기법을 하잖아요. 그러면 천장관절에 대한 통증이 즉각적으로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아픈 부위가 과연 문제가 될까, 문제일까, 이거를 진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픈 부분은 천장관절이 맞겠죠. 위치는. 근데
이 위치가 다른 부분에서 신경이 자극돼서 이 위치가 아픈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개념을 연관통이라 그래요. 실제로 내가 아픈 부위와 문제가 되는 부위가 다르다. 이런 것들. 이런 형태의 그 다른 통증이 뭐냐면, 목 근육 상태가 나쁠 때 그 후두신경 자극하면 두통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대한 근육이 후두신경을 자극하는데 통증의 위치는 눈이랑 볼이랑 이런 데 얼굴 내지는 뭐 관자놀이 부분 이런 쪽으로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경추성 두통인데 경추성 두통도 전형적인 연관통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면 천장관절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천장관절 통증도 아픈 부분은 천장관절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천장관절만 막 열심히 치료해가지고 뭐 제가 듣기로는 일본까지 가서 수술한다 이렇게 듣기도 했는데 솔직히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신부두근 증후군 때문에 생기는 둔부신경 자극 증상은 천장관절 쪽의 위치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수술 적응증이 아예 아닙니다. 그냥 신부두근 스트레스 줄여주면 그냥 끝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유심히 관찰해서 보니까 천장관절 아프신데 관절 자체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은 거고, 그리고 일전에 제가 치중진담에서 영상을 올렸을 때 너무 복합적으로 근육들이 많이 작용하니까 근육 운동은 다 하셔야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부두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장골근, 중둔근, 대둔근 하부에 대한 안정화 훈련을 해야지 신부두근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은 기본적인 운동은 다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스쿼트 런지까지 가셔야 되고 부하도 올려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천장관절에 통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조금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외상이 없어요. 뭐 어디 엉덩방아 찍거나 내지는 낙상을 해가지고 엄청 강한 충격을 받아서 거기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이 관절이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되게 좀 작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천장관절이 아픈데 천장관절의 문제라고는 단정 짓지는 마시고 신부두근 증후군에서 둔부신경을 자극한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천장관절 쪽으로 가는 자극 증상이 있으니 이에 대한 감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치료를 해보니까 천장관절 쪽 문제가 아니고 신부둔근의 문제로 해서 둔부신경 자극으로 인한 천장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병원에서 계속 치료하다 보니까 임상 데이터가 되게 많이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내용도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좀 막고 싶은 거는 그 천장관절 쪽 문제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수술하시는 분 있거든요. 나사못 박아서 수술하시는 분 있는데 그건 절대 하지 마시고 예,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절은 관절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관절의 그 역할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못 박아가지고 여기가 불안정해서 뭐 수술하거나 하는 거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립니다.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원신경외과 남준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